그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생명 시스템에서 물질 대사라는 거를 생명체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질 대사는 화학 반응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물질 대사.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려면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밥 먹잖아. 그러면 그 밥을 분해를 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든 다음에 그 포도당을 각 세포로 갖다 주면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 결합을 끊고 다시 생기고 이런 게 물질 대사거든요. 근데 또 내가 뭐 밥을 먹었는데 막 살이 쪄 지방이 막 생겨. 그거는 그 포도당을 다시 그 어떤 글리코젠이나 아니면 다른 영양소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들을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전에, 그 물질대사는 여기 써있죠, 일단. 물질대사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물질을 새로운 물질로 만들거나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등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해요. 물질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화학 반응이거든, 화학 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주는 거야. 화학 반응. 옆에 다시 볼게, 왼쪽에. 화학 반응은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이렇게 막 충돌해가지고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끊어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이 어떤 생성물이 되는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이를 내가 태운다. 그러면은 종이가 있고 산소가 있으면은 막 타면서 불이 나면서 재가 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종이가 이거 지금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종이도 있고 산소도 있어. 여기 산소 있잖아, 여기. 안 타지.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언제 타냐면 한 400도씨 정도 가열하면 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해. 그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도씨 이상의 에너지는 좀 줘야지 그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반응물들이 여기 막 있는데 막 뭐 부딪힌다라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세게 부딪혀야지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만약에 이게 커, 이렇게. 그러면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얘가 잘 안 가요. 생성물이 잘 안 돼요.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금만 에너지가 높으면 되니까 잘 가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빨리빨리 가는 거야.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가 느려요. 힘든 거야. 이해가? 일단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반응이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인데 그게 크면은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잘 못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불 붙이면은 처음에야 내가 불 붙이면은 처음에야 필요하지, 나중에는 이렇게 그 종이 태우면은 에너지가 막 나오죠. 그러니까 생성물과 반응물 간에 에너지 차이가 있어. 생성물하고 반응물 간에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만큼이 막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쓰는 거야, 그 남는 에너지를. 아무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응물의 크기는 촉매를 사용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예. 어려운데. 자, 일단 근데 촉매를 또 아셔야 돼. 촉매. 촉매라는 것은 옆에 있는데요. 촉매. 어떤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근데 촉매의 특징은 자신은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변화가 없고 반응만 빠르게 해주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빠르게 해주냐면, 잘 봐. 촉매가 없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근데 어떤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낮춰, 이렇게 낮췄죠. 근데 어떤 촉매는 이거보다도 더 높여. 근데 정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정촉매를 사용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돼?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조금만 에너지가 있어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고 반응 속도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부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맞죠? 근데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 속도? 이 속도는 이게 느려지는 거야. 자, 보통은 정촉매를 의미해. 촉매가 보통은. 근데 어쩔 때는 부촉매를 쓸 때도 있어요. 이게 반응이 잘 안 진행될 때. 자, 근데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에 따라서 이게 작아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지만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종류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반응열은 어때? 반응열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촉매는 뭐만 결정하는 거냐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할 수는 있고 이 반응열은 변화가 없어요. 에너지가 지금은 나오는 반응인데. 자, 그래서 반응열의 크기는 촉매를 사용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그러면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고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만약에 낮추면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애들은 정촉매라고 하고 활성화 에너지가 높여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애들은 부촉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촉매를 이용해서 뭐 우리 생활하다 보면 엄청 많은 물건들 필요하잖아? 그런 거 다 공장에서 만들고 이럴 때 촉매가 다 들어가. 왜냐면 빨리 만들어야지.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촉매를 이용해 가지고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촉매라고 하면은 대부분 정촉매를 말하는 거야. 빠르게 하려고. 부촉매는 어떤 상태를 유지시킬 때는 사실 부촉매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도 있긴 해.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이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빠른 거예요. 조금만 에너지가 있어도 금방 진행이 되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거나 뭐 증가시킬 건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는 애들을 정촉매라고 하고 그런 애가 있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알 듯 하죠? 자, 다시 지금 이제 생명체 내에서의 촉매를 생체 촉매라고 불러. 생체 촉매. 생체 촉매는
물질 대사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애인데 이 생체 촉매가 효소라고도 해. 효소라고도 합니다. 효소 많이 들어봤죠? 생체 촉매인 효소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요. 자, 다시 물질 대사는 크게 두 종류야. 동화작용이라는 애랑 이화작용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작은 분자들을 붙여가지고 큰 분자로 만들면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아미노산 가지고 내가 필요한 단백질을 막 만들어. 그런 물질 대사가 일어났어. 그럼 이거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이산화탄소나 물, 이게 좀 더 작은 분자거든요. 뭔가 분해해가지고 작은 분자 만들 때는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큰 애를 작은 애로 만들 때는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용어니까 외우실 필요가 있죠.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분해할 때는 이화작용. 뭔가 합성할 때는 이제 합성은 이제 갖다 붙이는 건데 합성할 때는 동화작용. 이걸 분해를 할 때는 이화작용. 자, 근데 합성할 때 이 화학 결합을 자꾸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합에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흡수.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미노산 가지고 단백질 만들 때 에너지 필요한 거예요. 얘네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근데 포도당을 이렇게 세포호흡으로 분해를 하잖아? 그러면은 화학 결합이 막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요거는 에너지가 방출이 돼. 옆에 써 있었구나.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리고 에너지가 흡수.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요.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 방출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죠. 자, 아무튼 자꾸 책을 읽어두시는 게 좋은데요. 동화작용이란 자꾸 간단한 분자를 크고 복잡한 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으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되어 생성물에 저장이 됩니다. 세포는 동화작용을 통해 새로운 어떤 물질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광합성한다던가 이거 둘 다 무슨 작용? 동화작용의 예야, 동화작용. 자, 이화작용은 크고 그 복잡한 분자를 간단한 분자로 분해를 하는 건데 분해할 때 반응물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특히 세포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방출이 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야. 소화할 때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녹말을 먹으면은 그 녹말을 잘게 부숴가지고 포도당으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게 이화작용이지 둘 다. 그렇죠? 요거 둘은 이화작용의 예야, 이화작용의 분해하는 거죠. 분해하는 거. 분해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대부분 사실 온도가 되게 높은 상태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종이 같은 거 태우려면 400도씨는 가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근데 우리 생명체는 한 37도 정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37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근데 이게 사실은 촉매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온도가 낮은데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촉매가 꼭 필요해. 촉매가 뭐 해줄 거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얘가 낮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정촉매야,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37도에서도 반응이 진행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효소가 없잖아? 그럼 못 살아. 효소가 없으면은 내가 밥 먹어도 분해도 못해. 뭐 이렇게 녹말 뭐 이런 거 못 잘라. 그냥 다 그냥 대변으로 나가야 돼. 효소가 없으면은 그냥 아예 못 살아. 그냥.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생명체 바깥에서는 뭐 이렇게 반응을 진행시키려면은 높은 온도로 가열해 주면 돼. 근데 37도 정도를 우리가 유지하는데 이게 반응이 진행돼야 된다. 그럼 효소가 꼭 필요해. 꼭. 그리고 생명체 바깥에서는 물론 촉매 없이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에너지 이제 온도를 높일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한 방에 이렇게 태우면 한 방에 열이 확 나와. 그걸 쓰는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 생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과자 있잖아, 과자. 과자를 불태우면 잘 타요. 과자를 생명체 바깥에서 불태우면 잘 타. 근데 과자 먹었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과자가 분해돼 가지고 이산화탄소 물이 되는 거 똑같거든요. 과자 먹었는데 한 방에 반응을 하잖아. 열이 왕창 나와가지고 막 타 죽을 거야.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는 여러 단계로 끊어가지고 에너지가 조금씩 나오게. 근데 생명체 바깥에서는 한 방에 나와, 한 방에. 자, 그래서 생명체 바깥에서는 한 번에 일어나서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거나 흡수되는데 연소처럼 생명체 내에서는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방출되거나 흡수되게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생성물이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가지고 네모랑 동그라미 만든 건데 얘도 동그라미 가지고 네모랑 동그라미 만든 거거든. 똑같은 화학 반응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날 때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에너지가 소량씩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생체 촉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네. 포도당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400도씨 이상 가열해야 돼. 근데 체내에서는 37도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유가 뭐냐? 생체 촉매가 있어서. 단백질을 진한 염산에 넣고 한 200도씩 가열해도 그래야지 분해가 되는데 음식물을 우리는 이제 그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섭취한 지 한두 시간만 지나면 아미노산 분해된다. 우리 뇌에 생체 촉매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아직 넘기지 마세요. 옆에 좀 잠깐 보고 갈게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으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에너지가 이만큼 높아져야 되잖아. 그쵸? 근데 요런 게 언제냐? 요런 게 동화작용이다, 동화작용.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새로운 화학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너지 흡수하고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 그러면 요 남는 에너지만큼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언제냐?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화학결합이 끊어지면서 거기에서 남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울 텐데 용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자, 이런 문제 풀고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만 일단 252쪽에 1번부터 4번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해봤죠? 예.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다음에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바꾸는 물질을 촉매라고 해요. 촉매. 자, 요 반응에서 이게 활성화 에너지 찾을 때는 반응물에 이게 왼쪽이 무조건 반응물이에요. 반응의 진행이 여기서 여기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요쪽이 반응물이야, 반응물. 요쪽이 생성물이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요 차이 있지, 요거. 요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 기억. 그 다음에 생성물과 그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는 여기는 반응열이라고 하는 반응열.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디귿은. 디귿은 그냥 생성물의 에너지인 거고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자, 잘 봐요. 에너지가 높은 애가 에너지가 낮은 애가 됐죠. 남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이거는 발열 반응이 맞아요. 광합성은 이 반응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합성은 에너지를 저장해서, 이거는 합성이잖아. 합성은 동화작용이잖아.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흡열 반응, 흡열 반응. 이거는 발열 반응인 거고요. 촉매가 있더라도 니은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촉매가 있으면 요 기역을 낮출 수는 있지만 반응물하고 생성물은 동일하기 때문에 반응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기억 디귿이고. 자,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생체 촉매가 필요하고 비교적 저온에서 반응한다. 맞아, 이게 체온이 그렇게 온도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에너지를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맞죠? 네, 다 맞고요. 자, 그림은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는 거는 동화작용 쓰면 되고, 큰 애가 작은 애로 되는 거는 이화작용을 쓰면 되고. 자,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이제 이렇게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가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각각 있는 대로 골라라. 가에는 동화작용, 그 다음에 합성하는 거 리을,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비읍, 나에는 이화작용, 그 다음에 분해하는 거, 에너지 방출되는 거. 조금 알 것 같지요? 그 다음에 효소에 대해서 246쪽입니다. 246쪽. 자, 효소가 생체 촉매인데 생명체 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로 흔히 효소라고 한다. 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거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게,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효소를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 사실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거야. 내 그 세포 안에서. 그리고 얘의 특징은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그러니까 효소가 생김새가 있어요. 이게 아무거나 달라붙는 게 아니야. 반응물이. 그 이 입체 구조랑 맞는 애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작용을 해요. 그 요런 건 이제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효소라는 게 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밑에 봐봐.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 기질은 반응물을 의미해. 반응물.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해. 왜냐면 모양이 딱 맞아야 돼요. 모양이. 그래서 이 효소는 이렇게 생긴 애랑은 결합을 해가지고 반응 속도를 낮춰가지고 빨리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다르지? 그럼 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소와 효소에 아밀레이스가 있는데, 아밀레이스는 녹말은 분해해. 녹말은. 근데 단백질 같은 건 분해 못해요. 단백질은 또 다른 애가 해야 돼. 트립신이나 펩신이나 이런 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작용하는 특이성이 있다.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근데 왜 그러냐? 입체 구조가 들어맞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 입체 구조가 들어맞아야지. 여기 예로 써있죠. 아밀레이스는 녹말은 분해하지만 단백질은 분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효소는 재사용이 돼.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분해하는 거라고 칩시다. 분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요거를 다시 쓰면 돼. 효소는 촉매이기 때문에 한 번 써도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다시 쓰면 돼. 이거. 그러니까 반응물이랑 결합하고 난 다음에 분해 반응을 했어. 그럼 이거 다시 쓰면 돼.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효소는 그 구조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해서 작용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 일단 활성 부위랑 반응물이랑 이렇게 딱 맞아야 돼. 자, 그래서 하는 일이 결국에 뭐냐? 잘 봐요. 원래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엄청 높았는데, 효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진 거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뭐 한다?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37도씨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준다. 그게 효소입니다. 효소 재사용 가능하고 입체 구조가 있어가지고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을 한다. 그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자, 영양소 소화할 때 소화 요소가 필요하죠. 소화 요소가 그런 애들이 이제 분해하는 효소들이 필요하고, 생장한다라는 거는 사람의 이제 세포들을 이제 증가시켜 가면서 세포 수를 점점 키도 자라고 이뤄야 되는데, 그런 이제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떤 물질을 만드는 그때 효소가 작용해서 새로운 물질들 만들면서 잘 자라고 있는 거야, 얘네가. 그다음에 혈액 응고. 피가 났어요. 그럼 피가 나오다가 혈액이 굳어가지고 막 엉겨붙어가지고 혈액이 응고가 돼. 근데 그때도 효소가 작용을 해서 혈액 응고가 되는 거야. 해독작용. 어떤 그 독성 물질들을 분해를 해야 돼. 근데 그 분해하는 효소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간 속에 그 효소들이 있어서 독성이 약한 물질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소화효소가 꼭 필요하다 라는 거. 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 생체 촉매가 있기 때문에 37도씨 정도의 온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고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효소의 특성, 기질 특이성이 있어서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반응하고,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효소는 이제 영양소 소화하는 데 쓰고 생장하는 데, 혈액 응고하는 데, 해독작용하는 데 전부 다 효소가 씁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효소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하지는 않아 또. 왜 그러냐면 뭐 그런 효소들이 뭐 발효식품 만들 때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식혜 같은 거 만들 때도. 근데 그 식혜 만드는 데가 그게 생명체 내는 아니잖아. 근데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있어서 식혜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연육제라고 해서 이제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소가 또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검사제, 이거는 소변 검사하는 거고요. 혈당량 측정기, 소화제 이런 거 다 효소입니다. 효소가 들어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가정에서도 많이 쓰는데 뭐 효소 들어간 화장품도 많이 나오고, 효소 세제, 효소 치약, 효소 화장품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식품 분야에서도 효소가 많이 사용되고, 섬유 같은 경우에 이제 가공할 때 효소 이용해서 섬유의 그 성질을, 친수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기타 DNA 같은 거 잘라야 되는데 그거를 제한 효소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DNA 자르는 효소도 있고, 공장 폐수 같은 거 오염 물질을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바이오 에탄올 이런 거 만들 때 발효할 때 효소가 필요한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 이런 거 만들 수도 있다. 자, 일상생활에서 뭐 발효식품, 식혜 만들 때 연육제 이때 효소 사용되고, 의학 분야에서는 요검사지, 혈당 측정기, 소화제, 산업 분야에서 세제, 치약,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섬유 가공에 효소가 다 이용된다.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지금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 거야. 얘가 효소야.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야. 이 효소가 하는 일은 뭐냐면 과산화수소를, 이게 과산화수소거든요. 분해해서 물하고 산소로 분해를 해요. 요런 거를 카탈레이스가 해줘요. 카탈레이스가 정촉매지, 정촉매. 효소이면서 정촉매. 속도를 증가시켜 주니까. 근데 그 카탈레이스가 어디에 많냐면 생간에 많아. 간, 그 뭐 순대 팔 때 파는 간 있잖아. 그거는 삶은 간이고, 요거는 생간. 아니면 감자. 삶은 감자 하면 안 됩니다. 요런 데 많아.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과산화수소에다가, 자, 뭐 했죠? A가 뭐지? A는 아무것도 안 넣었을 겁니다. A는 그대로 두고죠. 그대로 둔 거는 산소가 별로 안 생긴 거야. 그대로 둔 거야 그냥. 근데 B에는 뭐 넣었지? B에 생간 넣었어. 생간. 그 다음에 C에 감자 넣었어요. 생간을 넣은 곳에서는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기포가 뭐냐면 산소야. 산소 특징이 불이 잘 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씨를 집어넣으면, 향불을 집어넣으면 활활 잘 타는 거야. 이 사진 뭔지 아시겠죠? 요게 산소고, 요런 애들이 산소고, 산소가 많으니까 불이 잘 타는 거야. 향불 넣는데. 감자 넣은 것도 마찬가지로 기포 많이 발생하고, 불씨가 빛을 내면 잘 탑니다. 이 불을 넣은 거는 뭐야? 카탈레이스 효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증가해서 산소가 많이 발생했다 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텐데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좀 어렵죠? 예. 일단은 1에서 10ml를 사용하더라도 과정 3에서 A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A는 아무것도 안 넣은 거잖아. 촉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이 지금은 다 5ml씩 썼는데 10ml 써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5%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하면 과정 3에서 시험관 BC의 기포 발생량이 증가한다. 아, 3%였구나. 사용한 게. 지금 사용한 게 보니까 3%였네요. 그럼 농도가 더 진하다 이 소리인데 5% 사용하면 증가하는 거 맞아요. 자, 생간 대신에 삶은 간을 사용해도 되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생체 촉매가 파괴가 되는 거야. 삶으면 생간 써야 돼. 자, 뒤에 잠깐 봐봐. 뒤에 이게 그림은 간단하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되게 복잡하게 생긴 분자의 효소가. 그래서 요게 딱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거 딱 분해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 복잡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걔를 가열을 했다 이거지. 삶은 간은. 근데 단백질이라는 게 원래 37도 정도의 온도에서 원래 형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가열을 해. 그러면은 얘가 막 이렇게 풀어져. 그러면 자기 역할 못 해요. 삶으면 막 이렇게 돼. 삶으면 이제 활성화 그 부위가 변형이 되죠. 여기 삶으면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온도랑도 영향이 있고, 온도가 37도 그 범위 내에서는 반응 속도가 빨라요.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 근데 내가 뭐 한 38도 되면 되게 아프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엄청 많은 효소들이 다 제 기능을 별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아픈 거예요. 한 1, 2도 올라가도. 한 40도 되면 거의 뭐 이제 죽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온도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려주면 이제 원래 그 산성 정도에 따라서 활성화 정도가 달라요. 펩신은 원래 위액에 있는 거예요, 위액. 위가 산성이거든, 산성. 펩신은 산성에서는 잘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펩신이 뭐 pH가 뭐 한 7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 역할 못 해요. 위액에서는 잘 활동을 합니다. 아밀레이스나 트립신은 이 정도의 산성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효소로서 작용을 한다. 다시 넘어와서 삶았다라는 거는요, 효소가 이게 파괴가 된 거야. 그래서 비에서 결과 달라지지 않는다 틀려요. 별로 안 생겨요. 산소가 거의 안 생깁니다. 3에서 감자 조각 대신 감자즙을 넣어도 되냐? 돼요, 그거는. 감자즙이나 감자나 둘 다 카탈레이스 효소가 있으니까. 3에서 더 이상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시험관 BC에 과산화수소를 추가해도 다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효소는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더 넣잖아. 그럼 더 발생하는 거예요. 5번이 틀렸고 답이고, 4에서 향불을 시험관에 넣을 때 불씨가 과산화수소에 잠기도록 하면 안 되지. 그럼 불 꺼져. 산소 있는 데서 해. 산소 있는 데서. 퐁당 담그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에 A와 B에 3% 과산화수소를 넣었고요. 얘는 C에는 5% 넣었네요. 5%. 그 농도가 더 진하다. 이거는 이제 그 산소 발생량이 더 크다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B와 C에만 감자를 넣었다. 감자즙을 B랑 C에만 넣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C지. 이유는
감자즙에 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의 수소수의 농도가 진해서 자, B에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또 넣었어.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풍선이 부풉니다. 근데 이건 또 왜 그래? 효소는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되셨지요? 자, 요거는 간단히 했고요. 5에서 11번 풀고 봅시다. 주성분은 단백질로 되어 있고 생체 촉매라고도 하고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애는 효소지, 효소.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인데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B. 없을 때는 A고요. C는 반응열이고 효소의 작용으로 변화된 활성화 에너지의 양은 변화된 양을 물어봤잖아요. A에서 B 뺀 값만큼이 변화가 된 거예요. A 빼기 B라고 쓰면 되고요. 이만큼. 효소에 해당하는 거는 B입니다. B.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질 효소 복합체 뭐 이렇게 불러. 어렵죠. 근데 A는 뭐냐면 반응물이고 D가 생성물이에요. 생성물. 효소는 이렇게 다시 재사용이 될 거고 효소의 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특정 물질에만 작용하고 모든 효소는 동일한 입체 구조 가진다. 아니고요. 다 입체 구조가 다 다르고요. 3% 과산화수소수의 생간을 넣었더니 기포가 발생하였다. 생간 속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의 이름 카탈레이스. 기포 성분은 산소. 과산화수소 분해되면 산소 나옵니다.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현상으로 옳은 거. 근육 단백질을 합성한다. 뭐 괜찮아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한다. 이거 돼요. 소장에서 엿당을 포도당으로 전환한다. 다 돼. 어떤 화학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효소가 다 작용하는 거예요. 자, 산업 분야에서 효소를 사용한 것의 장점으로 옳은 것. 반응 시간 단축될 수 있고요. 이거는 아닙니다. 효소는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고온 고압 조건에서는 사실 생체 촉매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요. 유해한 중간 산물 생기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맞습니다. 친환경적이에요. 효소를 사용하면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